자, 오늘은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증명을 해야 할 때 문제에서 보이시오 이런 문제들 풀 때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답을 구했다 맞죠? 구하시오가 문제였다면 이제 보이시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뭐가 성립한다는 걸 보여라 라고 하면은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항등식, 절대부등식, 조건부등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것 같이 자명한 진리, 자명하다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맞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자명한 진리와 인정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자, 이게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됐죠? 자, 예를 들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것과 시그마 k 꼴 1부터 k까지 2분의 n 곱하기 k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는 거, 뭐 요런 것도 있죠. 여기 적혀 있는 이런 식들. 조건 부등식은 범위가 주어졌을 때 얘가 음수가 되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맞죠? 맞나요? 자, 이런 것들은, 자,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인데, 이런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증명 없이 그냥 바로 근거 조건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됐죠? 자, 근거 조건이 만약에 근거 조건이 논제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죠? 방금 얘기했던 항상 성립하는 조건들은 근거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됐어요? 써도 된다는 거죠. 자, 서강대 1차 모의논술 변형 문제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러면 이걸 성립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하면, 처음에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쌤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보니까 낸 사람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쭉쭉 적었던데,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글을 잘 쓰냐 못 쓰냐를 쌤이 읽었을 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100%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글을 구성 있게 쓰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연습하는 기간 동안은, 그죠? 쌤이 지난 시간에 적어줬던 것처럼 앞에다가 전부 다 적고, 논제 조건 몇 번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옆에다 다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뭘 적어야 될지 아실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 그런 과정이 생길 거예요. 이걸 뭘 어떻게 적어? 문제는 풀겠는데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지? 그죠? 그거 어떻게 적는지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쓸데없이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 분명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을 때 그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문제는 풀겠는데 어떻게 적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적어야 되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됐어?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아까 알려드린 게 지난 시간에 있는 기본 문장들입니다. 이해됐어요? 근거 조건에 변형해서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진다. 근거 조건이 새로운 조건이 된다. 근거 조건과 새로운 조건이 합쳐져서 근거 조건 2개 혹은 새로운 조건이 합쳐서 또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낸다. 아니면 근거 조건과 새로운 조건을 합쳐서 변형을 하면 또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해됐어요? 그 기본 문장들을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그 순서에 맞춰서 적으시면 돼요. 됐나요? 여러분 푼 순서를 그 순서에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오늘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 시간, 이번에 이제 오늘 또 이제 2회 나올 건데요. 보시고, 푸실 때, 적으실 때, 잘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적어 보세요. 일단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뭐 나중에 물론 시험 칠 때 그거 안 쓰죠. 안 쓰는데, 나 그건 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뭐, 중요한 쓰라고 하면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 정리 안 해도 알아서 쓸 수 있겠죠. 머릿속에 그게 이제 정립이 되면. 됐어요? 충분한 연습이 될 때까지는 다 적어 보세요. 앞에다가. 문제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럼 문제에서도 그냥 하지 말고 근거 조건을 찾아야 하는데 근거 조건이 없어요. 그죠? 됐어요? 논제에서 논제 조건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논제의 결론만 있어요. 덜렁.
논제의 결론만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제 논제에 숨겨져 있는 조건들을 찾아야 돼요. 됐어요? 물론 이런 조건들은 근거 조건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근거 조건이라기보다는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걸 구해서 근거 조건으로 대신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걸 찾아내는데 자, 조금 어렵겠죠, 그죠? 좀 먹먹하기도 할 거고. 자,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하면 숨겨진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논리적으로 논제 전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할 건데 이거를 역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말이 쉬워서 말이 좀 어려운데 역으로 추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요거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가 부등식의 증명에서 쓰는 세 가지 원칙이 있죠. 첫 번째는 그냥 빼본다. 두 번째는 제곱해서 뺀다. 세 번째는 나눠본다. 부등식을 증명할 때는 이 세 가지밖에 쓰지 않거든요.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오케이? 특히 얘가 양수면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크고 0이면 같고 작으면 뒤에 게 크죠. 자, 이 경우는 루트가 씌워져 있거나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 주로 쓰는 방법인데 그쵸? 양수라는 조건이어야 돼요. 그죠? A, B가 모두 양수여야 돼요. 자, 이때 그죠? 마찬가지 0보다 크다, 0하고 같다, 0보다 작다 이렇게 구분을 할 거고 자, 이 경우도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1보다 크다, 1이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됐어요?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우리가 수학 1이죠? 수학 상이죠? 부등식에서 배웠죠? 됐어요? 부등식에서 배운 부등식의 증명입니다. 부등식의 증명은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간단한 식이면 우리가 금방 할 수 있겠지만, 그쵸? 복잡한 식 같으면은, 우리가 처음 보는 식 같으면 이걸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좌변으로 넘기는 거예요. 논제의 결론에서 역으로 간다는 건. 됐어요?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으로 넘겨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조건을 정리를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요거를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지거든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논제를 쓸 때는 서술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꾸로 가시면 돼요. 요렇게 역순으로. 오케이? 자, 보시면 뒤에다가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었죠? 이게 성립을 함으로 됐어요? 거꾸로 이게 나왔던 식이 이 식이잖아요. 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그러므로 좌변의 일부를 이항하면 다음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역으로 추론을 했고 서술은 거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추론의 방향과 반대로.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2025학년도 수시논술 예상 논제인데요.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아무런 조건이 없죠, 그죠? 논제의 결론만 있습니다. 자, 이 결론을 가지고 추론을 할 건데 이 추론하는 과정은 이게 서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됐어요? 우리가 이 추론하는 과정에서 논제를 찾는 거예요. 그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걸 다 찾은 다음에 서술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이게 식이 너무 복잡해서 쌤이 옆에다 다 적어놨어요. 자, 이게 논제의 결론인데 똑같이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자,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자, 정리를 해서 묶어주면, 자, 요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 두 개 하고, 요거 하고, 됐어요? 요거 두 개 하고, 요거 하고, 요거 두 개 하고, 요거 하고, 요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됐어요? 왜 항상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건 알 수가 없죠.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누가 봤을 때도 아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가? 이런 식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하지만 이건 그 누구도 할 얘기가 없죠. 왜? 완전 제곱식이 합이니까.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큰 거 같은 게 당연한 거죠. 됐어요? 절대 부등식이다, 그죠? 됐나요? 이런 거를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알아낸 무조건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조건을 제일 앞에 선두에 두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처음에 논제에서 줬던 것처럼 이 조건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임의의 실수 이 말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임의의 실수 A1, A2, A3, B1, B2, B3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을 함으로 올라와 두 번째 줄이 성립을 하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논제 이거를 뭐 좌변의 일부 뭐 이런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서술형이니까 그쵸? 요 정도는 보여줘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됐죠? 우리는 이렇게 묶었는데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양변에 이거를 더해주면 자 이 다음이 성립을 한다.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 식이 되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이거 웃기잖아요? 이게 성립을 하니까 이게 성립을 하고 그래서 얘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기엔 좀 웃기잖아요. 우변형인데 됐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식이 필요하다면 요런 식들 정도는 끼워 넣어서 변형이죠 이거는. 됐어요?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조건 이제 한 개 더 추가됐어요.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조건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일부 정리하면 우리가 정리한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했죠? 변형? 변형이라고 한다 했죠. 자 변형을 하고 다시 양변에 더해서 다시 또 변형을 하죠. 됐어요? 그래서 논제의 결론이 나온다. 아니 변형이 아니고 참 미안해요. 이항하고 정리한 것도 새로운 조건입니다. 됐죠? 이렇게 자꾸 옆에다가 적는 습관을 들이세요. 동현 숙제 다 했어요? 8번 마지막 좀 됐죠? 자, 동현이도 새로 왔으니까 다시, 그러니까 좀 늦게 왔으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적으실 때 꼭 쌤이 수업 시간에 적어줬던 것처럼 내가 늦게 올려줘서 미안해요. 오늘 생각났어.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적어줬던 것처럼 그렇게 옆에다가 이 항목들을 다 적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고민 없이 문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케이? 뭘 적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요런 순서대로만 적으시면 고민 없이 문장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성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문장 안에.
됐어요? 전체적인 문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서술 안에 됐어요? 이 문장들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술 형식이라고요. 알겠어? 그게 풀이가 됐든 증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알겠어요?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문장이라고 했죠? 기본 문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문장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문장 구성들이. 아시겠죠? 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쌤도 나름대로 한번 또 적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나도 풀어봐야 해서. 뭐 쌤이 변형까지 해가지고 너희한테 주면 참 좋겠지만 쌤이 그 정도 능력까지는 안 되고요. 내가 책만 만드는 사람이면 변형도 하겠지만. 진짜 책만 만들고 싶다. 자, 쌤하고 같이 한번 볼까요? 어렵죠? 자, 쌤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자, 이식을 변형을 할 건데 역으로 추적을 할 거예요. 오케이, 어디서부터 출발해? 미안. 어디서 출발해야 될지 찾아야 되니까. 그죠? 여기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죠? 논제의 결론만 있습니다. 그죠? 논제의 결론만 있어서 우리가 뭔가 출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출발할 건덕지를 찾아야 돼요. 오케이? 출발하는 시점을. 그러면 쌤이 역으로 추론을 해보라 그랬죠? 자, 이거는 왼쪽하고 앞에서 봤던 문제처럼 같은 모양의 모양의 다항식이 아니라 지금 뭐 팩토리얼도 있고 그죠? 이걸 왼쪽으로 넘긴다고 해서 뭔가 답이 생길 것 같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쌤은 첫 번째 내린 결론이 몰아주자. 한쪽에 지금 보면 이놈이랑 이제 일단은 성격이 비슷한 수식이고 요 두 개가 성격이 비슷한 수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을 일단 각각 떨어뜨려 놓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양변에다가 2의 n승 곱하기 2n 팩토리얼 분의 4n 팩토리얼을 했습니다. 곱해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2의 n승 곱하기 2n의 2n승 작거나 같다 2n 팩토리얼 분의 4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지금 찾는 거예요. 아직 시작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n은 모르겠고 지금 여기 n승이 있으니까 묶어주면 자, 8의 n 제곱의 n승이 작거나 같다. 요건 약분해주면 2n 플러스 1부터 두 개만 적어볼까요? 4n 마이너스 1, 4n 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여기서 사실 좀 막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고민을 하다가 요게 n승인데 요 개수가 2n개라는 걸 알았어요. 오케이? 우리가 곱하기는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걸 수식으로 써야 된다는 쌤은 강박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곱하든 간에 막무가내로 곱하는 게 아니라 규칙성 있게 곱해야 되겠죠? 수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오케이? 자, 이게 성립하는 거는 얘가 성립을 한다면 얘가 성립하는 건 당연한 걸 거니까. 됐어? 그럼 이 중에 8의 n제곱보다 작은 값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요렇게 두 개를 곱해봤거든요. 아이씨. 그러면 이게 2n 플러스 1 곱하기 4n이니까 그죠? 8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n이 자연수잖아요. 맞죠? 왜냐면 이게 이미 8의 n제곱이죠. 됐음? 원정 됐음? N이 왜 날아? n이 왜 날라가요? 이 8의 N 제곱의 N 저 이해 안 날렸는데요. 그냥 얘가 8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날렸어요? 전 날린 적 없는데요. 식 잠깐 이해가 이해 안 간다고요?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이 되는 과정 한 번만. 과정이 없어요. 그냥 이 두 개를 곱하면 8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아 그냥 그럼 작아요, 얘가?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쌤이 얘기한 의도를 파악을 못 하셨군요. 요게 n개인데 얘가 2n개라고. 네. 아, 그럼 두 개씩 곱한 걸 곱하면 n번이 되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가요? 두 개씩 짝을 한번 지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두 개씩 짝을 짓는데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막 함부로 막 아무데나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수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얘가 규칙이 있게끔 곱해야 짝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를, 그 다음 거를 하나씩 좁혀가면서 곱해봤어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곱할 거고 이렇게 곱해서 더할 거잖아. 맞지? 그럼 1차식이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상수항이 어차피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4 이런 거 나올 건데 어차피 이게 자연수니까 그쵸? 8n 제곱보다 이것도 요까지는 어렵지 않게 알아냈어요. 그럼 이게 모두가 다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절대부등식이잖아. 됐어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세워봤는데, 자, 이거를 2n 플러스 k라고 하면 앞에 거를, 뒤에 거는 4n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1 해준 거랑 같더라고. 됐어요? 보시면 얘는 2n 플러스 1, 2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4n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8n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절대부등식이 무조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전개를 해보니까, 자, 8n 제곱, 전개도 아직 안 해봤거든요.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2k에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돼요. 자, 이쪽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됐어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가 관건이죠. 됐어요? 만약에 쌤도 안 해봤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헤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쌤도 지금 해보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됐죠? 되면 된 거고. 이때 K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미안해요. 이거 안 적었네요. 보자. 마이너스 K제곱이 문제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를 전개를 해주면요. 2nk 플러스 2n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K인데 요렇게 묶어볼게요. 요렇게 그럼 K로 묶어주면 K 곱하기 2n 마이너스 K 더하기 2n 플러스 K죠. K가 뭐보다 크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양수죠. 무조건이요. 왜냐면 K가 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얘는 8n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네요. 됐어요? 8n 제곱 플러스 이 값인데 얘가 양수가 나올 거 아니야. 됐어요? 8n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얘가 n승인데 얘가 2n개의 곱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두 개씩 곱해서 두 개씩 곱한 값이 항상 8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걸 방금 확인을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씩 곱하면 이런 8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맨 끝에는 3n 곱하기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그쵸? 앞에서부터 n개 뒤에서부터 n개 오면 3n 3n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식이 총 몇 개가 나와요? n개가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좌변을 다 곱해주면 아까 원종이가 궁금해했던 8의 n제곱의 n승이 될 거고 우변을 다 곱해주면 이 식이 나오겠죠. 됐어요?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방금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조건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시작은 이 경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겠네요. 쌤이 출발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거꾸로 왔지만 출발은 다시 반대로 가는 거예요. 됐죠? 뭐라고 적을까? 자, 여기서부터 적을까? 항상 성립하는 조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 2n 플러스 k 곱하기 4n 마이너스 k 플러스 1부터 출발을 해야겠네요. 됐어요? 을 정리하면 자, 새로운 조건 뭐가 나와요? 8n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의 n 마이너스 우리가 굳이 이 과정을 보여줄 필요는 없죠. 요거를 바로 적으면 되겠죠. 요거를 됐죠? 8n 제곱 플러스 k 곱하기 2n 마이너스 k 플러스 2n 플러스 k 보니까 요 정도는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n 플러스 k) 곱하기
4n-k 플러스 1은 됐어요? 이다. k가 1보다 k는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이고 2n-k는 근데 주어진 조건이 자연수죠. 0보다 크고 그러면 됐죠? 2n 플러스 k도 0보다 크다이므로 8의 n제곱이 크거나 같다. 뭐보다? 2n 플러스 k 곱하기 4n 마이너스 k 플러스 1보다. k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n보다는 작거나 같다이다. 이게 우리가 쌤이 만들어낸 그죠? 항상 성립하는 조건입니다. 어디서 만든다고요? 여기는 논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논제의 결론을 역으로 추론을 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제 거꾸로 쭉 가면 돼요, 이제. 이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조건 2. 이게 새로운 조건 2죠. 자, 변형을 할 거예요. 대입을 해서 자, 8의 n제곱은 그러면 2n 플러스 1 곱하기 4n보다는 작거나 같고 8의 n제곱은 2n 플러스 2 곱하기 4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3개 정도만 적어주시면 돼요. 앞에 2개 맨 뒤에 하나 혹은 앞에 2개 맨 뒤에 2개 이런 식으로. 자, 맨 끝에는 이제 8n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3n 곱하기 3n 플러스 1보다 이므로 다시 새로운 조건 8의 n제곱을 n번 곱해주면 됐어요? 8의 n제곱을 n번 곱해주면 2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2 곱하기 점점점 4n 마이너스 1 곱하기 4n이 되겠죠. 4n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그리고 이게 뭐였죠? 이꼴 4n 팩토리얼 나누기 2n 팩토리얼이었죠? 이다. 됐죠? 자, 다시 변형.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최종적인 모양은 이 모양입니다. 그죠? 요 모양이에요. 요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왔던 걸 거꾸로 가져야 되겠죠? 그쵸? 그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치?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거죠. 정확하게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 좌변을 우변으로, 좌변에 있는 거를 저렇게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형, 이거는 2의 n승 곱하기 뭐였지? 2n의 2n승? 이건가? 아이고 는 2n 팩토리얼 분의 4n 팩토리얼 됐어요? 이거 이제 다 했다. 양변에 뭘 곱해주면 2의 n승 곱하기 4n 팩토리얼 분의
2n 팩토리얼을 곱하면 논제의 결론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대로가 뭐였냐? 4n 팩토리얼 분의 2n의 2n 제곱승 곱하기 2n 팩토리얼은 작거나 같다 2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논제 자체가 좀 어려웠어요. 됐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아까 원종이가 했던 질문을 여러분도 예전에 수학적 기납법이나 이런 거 할 때 부등식 증명할 때요. 갑자기 이게 갑자기 왜 나와? 이런 얘기들을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빈칸 채우기 하다가도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설명 없이 쌤이 지금 했던 이런 설명 없이 그죠? 자 이거를 성립함을 보여라. 그럼 쌤이 해설지라고 자 이거 해설지라고 주면 여러분한테 이거를 안 주, 이 부분이 위에 이 부분은 없겠죠? 그러면 이게 소수령의 답지니까 여기서부터 있을 거예요, 맞죠? 그쵸? 저걸 증명해라. 근데 갑자기 2n 플러스 k 곱하기 4n 마이너스 k 플러스 1을 정리하면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부등식의 증명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랬던 거예요. 오케이? 역으로 추론한 겁니다. 역으로. 됐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수리 논술을 풀면서 문제를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문제 푸는 것만 쌤이 드렸어요. 일부러. 그게 제일 쉬워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수리 논술로 이제 주로 다룰 이야기들 중에 점수를 그러니까 그냥 구하시오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점수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남들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하는 과정, 그러니까 구하시오가 아니라 보이시오. 그죠? 보이시오,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들을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확실히 어렵죠? 그죠? 원래 부등식 증명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전에 쌤이 수학적 기납법 설명할 때도 부등식 증명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부등식 증명은 까딱 잘못하면 중간중간에 쌤이 설명할 때 멍 때리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거 어렵다고 안 듣거나 그러시면 갑자기 뜻 보면 저게 갑자기 왜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원종이처럼. 장난이고요. 원종이는 열심히 들었는데 워낙 이제 부등식 증명을 쌤한테 안 들어서 그죠? 그럴 수 있죠. 됐죠? 아이디어들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특히 이런 문제들은 수열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요 개수도 잘 보시면 힌트가 됩니다. 오케이? 쌤이 그래서 여기 개수를 적어 본 거예요. 이게 몇 개지? 본 거죠. 이게 n승인데 2n개네? 그럼 2개씩 곱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곱하기니까. 됐어요? 하지만 규칙이 있게 곱해야 된다 했어요. 오케이? 보통 규칙이라고 하면 앞뒤로 똑같이 연속으로 2개를 곱하던가 아니면 앞뒤로 이렇게 곱하던가 요런 게 있습니다. 보통은 가장 수식으로 쓰기 좋은 규칙이죠. 됐어요? 오케이. 자, 정리하실 분들 빨리 정리하시고 쌤이 요거는 푸는 과정이었는데 오늘 거는 우리 그 시간을 지난 시간에 못 들으셨던 두 분 때문에 지금 녹화를 해놨거든요. 이게 증명이다 보니까 쌤이 되도록이면 녹화를 왜 안 하고 싶어 하냐면 증명이라서요. 녹화를 그러니까 이 화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힘듭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쌤도 힘들 거예요. 솔직히 위에 내가 적어놓은 것들 내가 구해놓은 조건들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한눈에 안 보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잘 녹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뭐 어쨌든 녹화가 다 돼 있는 상태니까 그죠? 좀 어려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꼭 반드시 문제를 적으실 때 쌤이 옆에 코멘트 달아놓은 것처럼 꼭 적어보세요. 지금은. 알겠어요?
오케이. 나중에 쌤이 이제는 안 적어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죠? 그때부터는 적지 말고 그냥 쭉 적으시면 되고. 됐어요? 그러면 해소가 될 겁니다. 이걸 도대체 뭘 적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안 하셔서 그래요. 됐어요? 이 문장을 구성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거기에 맞게끔 틀이 정해져, 그러니까 그 틀에 맞춰서 여러분이 쓰시면, 그죠? 다 쓸 게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늘 사실은 2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없어서 시간을 좀 너무 많이 흘려보냈어요. 자, 2개가, 이거는 그래도 좀 쉬워요. 부등식 안 나옵니다. 이 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왜냐면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써왔던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쌤이 증명을 해줄 때 주로 많이 썼던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좀 쉽지 싶어서 오늘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 꼴이 들어갔을 때, 자, 등식 A 이꼴 B가 성립함을 보이는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증명하는 방법은. 예전에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제일 처음에 쌤이 이 방법을 써서 이걸로 증명을 해드렸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부등식 단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파포스의 중선 정리 있죠. 그죠? 자, 그거 아폴로니우스의 중선, 요거 증명할 때 그림 그려서 좌표로 다 표현한 다음에, 그죠? 이거 길이 구하고, 자, 요거 쭉 이제 요거 길이 구한 게 아니고, 참,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길이로 다 표현해서 그 길이를 수식으로 고치면 결과적으로 얘랑 똑같아진다. 됐어요? 요렇게 증명을 해줬었는데, 요런 증명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가 B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어. 됐어? 그러면 A가 됐든 B가 됐든 하나만 딱 정해요. 됐죠? 그래서 이 책에는 쌤이 A를 정해놨으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쌤이 B로 해볼게요. 그러면 B를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변형하고 또 변형하고 또 변형하고, 언제까지? 얘가 A가 될 때까지. 오케이? 혹은 A를 계속 변형하는 거예요. 또 변형하고 또 변형하고 계속 변형하는 겁니다. 뭐가 될 때까지? B가 될 때까지. 됐어요? 요런 증명 방법이 하나 있고요. 2번째는 뭐냐면, 민승아 정신 차려라. 2번째는 뭐냐면 A를 계속 변형을 해요. 됐죠? 자, 그리고 B도 계속 변형을 해요. 계속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똑같은 C가 나올 때까지. 됐어요? 요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요렇게 2가지 방법이 있고, 그걸 쌤이 설명을 쭉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 A를 정리를 해서 B가 나올 때까지 계속 정리를 한다. 정리해서 정리 또는 변형한 식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요런 방법이 있고, 뒤로 넘어가 보시면 A를 정리 또는 변형을 계속하고 B를 정리 또는 변형을 계속해서 마지막에 같은 식이 나올 수 있도록. 됐어요? 요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오케이?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자, 실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서강대 수신논술입니다. 됐죠? 자, 이거는 지금 A와 B가 같다는 거잖아.
맞죠?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인 같은 경우는요.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뭐 미적분을 안 하는 서원이는 그래도 옛날에 했었으니까 조금이나마. 그죠? 어쨌든 이게 아시겠지만 엄청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인이나 코사인 삼각함수가 나오면 되도록이면 한쪽만 변형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양쪽 다 변형시키면 야, 이거 진짜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게. 알겠어요? 차라리 한쪽을 변형을 해서 나머지 한쪽이 나오게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좌변을 변형을 해서 우변을 만드는 게 유리하겠다. 됐어요? 아니면 우변을 변형을 해서 좌변을 만들어도 되고요. 오케이?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됐죠? 자, 시간 관계상 자, 쌤이 다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 코사인 x 코사인의 n 플러스 1의 세타 더하기 코사인 n 세타를 정리를 했는데 자,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n 세타 플러스 세타인 거죠. 됐죠? 코코마 신신. 첫 번째 줄 이해 갔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줄에서 자, 코사인 n 세타로 요 두 개를 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사인 n 세타, n 세타, 사인 n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1 코사인 세타를 분배를 해줬습니다. 됐죠? 대신 이 식에는 통째로 분배를 했어요. 첫 번째 식에는. 두 번째 식에는 얘를 그냥 하나씩 곱해줬고요. 됐죠? 그래서 요 식이 됐어요.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고.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어쨌든 우리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는 사인 세타로 묶어내는 거잖아. 그지? 사인 세타로 묶어내야 되니까 사인 세타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해본 거예요. 뭘 보고 묶어준 거겠어요? 1 코사인 제곱 보고 갔겠죠? 그죠? 그럼 1 코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이니까 요것만 딸랑 하나 고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쨌든 사인 세타를 묶어내는 게 제일 첫 번째니까 자, 사인 세타로 묶었어요. 여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좀 마음 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갈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맞죠? 일단 사인 세타로 묶어내고 가운데 있는 걸 어떻게든 바꾸면 얘가 나오겠다는 거는 당연한 거라서요. 100% 확신을 가지시고 찾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건 없어요. 이건 부등식이 아니라서. 오케이? 무조건 될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두 식을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이 모양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게 사인 n 세타 플러스 세타잖아요. 그죠? 신코코신 나오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 신코코신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인 이 값이 이렇게 되고 요 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이거 뭐 딱히 적을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성립한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자, 실전 문제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이거는 못할 것 같고 실전 문제 이것도 숙제로 낼게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아니다. 요 숙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되겠네요. 됐죠?